예, 월계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필 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서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은 1학년 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배웠거든요. 등식의 성질과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A는 B와 같다는 이러한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하거나 양변에 똑같이 C를 빼어주거나 양변에 똑같이 C를 곱해주거나 양변을 똑같이 0이 아닌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좌변과 우변의 값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의 A를 보면 A에다 C를 더하면 A하고 A 플러스 C의 크기는 다르게 됩니다. 같지 않죠. 하지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 그 크기가 같다는 것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지난번에 배웠는데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이렇게 A는 B보다 작을 때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하거나 똑같이 C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C라는 양수가 있어서 0보다 큰 수죠. C라는 0보다 큰 수가 있어서 양변에 똑같이 C를 곱해주거나 C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는 4보다 작죠. 근데 여기 음수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음수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니까 4가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가 한 번씩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양수는 음수보다 크니까 4는 마이너스 8보다 크게 됩니다. 즉,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라도 음수를 곱하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우변이 컸었는데 우변이 컸죠? 그런데 음수인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좌변이 커지는 이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똑같은 음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4가 더 크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양변을 마이너스 2, 음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음수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가 두 개면 플러스가 되고 2를 2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마이너스 2보다 분명히 크죠. 즉, 위에서는 우변이 컸었는데 음수로 나눠지니까 좌변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이 3분만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렇게 음수인 마이너스 2를 곱하거나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즉 큰 쪽이 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을 때 3a-2와 3b-2라는 식의 대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어떻게 하면 3a가 먼저 나오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해주면 3a는 3b보다 작겠죠.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a는 b보다 작다 해서 b가 더 컸었죠. 그럼 b하고 3b를 비교해 보면 b하고 3b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3b가 크다는 큰 쪽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a, 3b에서 어떻게 하면 3a-2, 3b-2가 나오면 생각하면 되겠죠.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죠. 2를 빼주면 그럼 똑같은 수를 빼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니까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a가 b보다 클 때 우리는 지금 좌변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지금 양변에 똑같이 음수를 곱했죠. 음수를 곱하면 부동 방향이 지금 좌변이 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좌변이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양변에서 똑같이 5를 빼주면 되죠. 그래도 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볼까요?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우리는 교환법칙에 의해서 4-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하고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4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알겠죠?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음수 곱했으니까 그때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양변에 4를 더한 거니까 더할 때는 안 바뀌죠.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3 플러스 7분의 2a는 7분의 2a 플러스 3하고 같죠. 7분의 2b 플러스 3하고 같고요. 그럼 처음에 양변에 7분의 2를 곱하겠죠. 그럼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7분의 2a는 7분의 2b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3을 똑같이 더해도 안 바뀌니까 이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공통점은 양변에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등식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만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다시 볼까요? A가 B보다 작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2를 빼거나 이렇게 되죠?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주거나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좌변이 작죠. 원래 식에서 좌변이 작고 좌변이 작고 좌변이 작고 좌변이 작고. 하지만 음수인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를 비교하면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를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원래는 이렇게 좌변이 작지 않았습니까? 이게 좌변이 큰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A가 B보다 작으면 양변에 C를 똑같이 더했고 C를 똑같이 빼었죠. 더하거나 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역시 좌변이 작고 역시 좌변이 작게 됩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 C가 0보다 크다라는 C가 양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양수를 곱했고 양수를 나눴습니다. 양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 방향은 안 맞습니다. 물론 똑같은 양수 똑같은 음수입니다. 똑같은 양수로 곱하거나 똑같은 양수로 나눌 때죠. 그런데 여기서는 3번은 C가 0보다 작다고 했죠. C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좌변이 작았던 게 좌변이 커지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좌변이 작았던 게 이렇게 좌변이 커지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자, 2번 문제에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그랬죠. x는 y보다 작다 해서 좌변 보세요.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어떻게 바뀐 걸까요? 양변에 2 더했죠.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됩니다. 바뀌지 않죠. 자,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은 양변에 똑같이 3을 뺀 거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3번을 볼까요?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했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x 나누기 마이너스 2, y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음수 마이너스 2로 나눴다는 뜻이죠. 따라서 음수로 나누면 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좌변이 작았었는데 좌변이 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6A-2, 6B-2는 한 번에 나오지 않거든요.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쳐야 나오게 됩니다. A에서 6A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6 곱하면은 6A, 6B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이렇게 돼요. 6A에서 6A-1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2를 빼준 거죠. 똑같은 수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3-4A, 3-4B.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하고 마이너스 4B는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죠. 부등호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 3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은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상관없거든요.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4하고 똑같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 겁니다. (3번은) 자, 마이너스 7a가 나와야 되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를 비교해보면 음수 곱했으니까 이 부등호 방이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양변에 1을 더한 거니까 더할 때는 부등호 방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선 a에다 6을 더한 거죠. 양변에 6을 더한 거죠. 부등호 방이 안 바뀌고요. 또 똑같은 양수로 쓰니까 부등호 방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 열기 문제를 보면은 현성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음료수 가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돈이 32,000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5,000원짜리 케이크를 한 개 사고 남은 돈으로 음료수를 사고 싶은데 같은 종류의 음료수를 5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음료수 가격이 1,200원, 1,300원, 1,400원 다르죠? 그럼 이때 살 수 있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하면 음료수 5개의 가격은 식으로 5X1이 되겠죠. 그리고 생일 케이크 한 개의 가격은 2,500원이니까 우리가 드는 금액은 5X 플러스 2,500원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0원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32,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부등식이니까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 부등식의 양변에서 32,000원을 빼는 겁니다. 32,000원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 좌변은 5x 플러스 25,000 빼기 32,000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우변은 자, 우리가 좌변 우변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 등호의 부등호나 등호의 왼쪽, 지금 왼쪽을 보면 5x 플러스 25,000원이죠. 좌변이라고 하고요. 우변은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32,000원. 그럼 32,000원 보니까 0이 되겠죠. 25,000원 빼기 32,000원을 빼니까 5x 마이너스 7,000원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때 우리가 부등식 5x 마이너스 7,000원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좌변 5x 마이너스 7,000은 x에 관한 1차식인 겁니다. 우리가 1차식이라는 거는 지금 식을 보면 5x 마이너스 7,000이 두 개 항으로 돼 있죠. 5x 마이너스 7,000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돼 있는데 x에 관해서 최고차항이 1차항이라는 겁니다. 차수가 1이에요. 차수라는 건 곱해진 문자의 개수거든요. 그럼 5x는 x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1차고 마이너스 7,000은 x가 안 곱해져 있죠. 예, 굳이 말하자면 0차입니다. 빵차. 예, 상수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동료항끼리 정리하였을 때 그러면 우변이 0이 되겠으니까 우변이 0 했을 때 부등호가 있고 좌변이 1차식이 되면 이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기 전에 지금 보면 지금 5x 플러스 25,000은 32,000원보다 작다는
이 부등식에서 양변에서 32,000원을 빼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치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우변에 있는 32,000원이라는 항이 좌변으로 옮겨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사한다. 그래서 이걸 이항이라고 하고요. 이항할 때는 이 부호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즉 이항이라는 말은 등식하고 부등식에서 똑같이 쓰는 말이 됩니다. OX 플러스 25,000원은 0이다. 25,000원은 0이다 하면은 이거는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 즉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서 좌변에 플러스 25,000원이라는 이 항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사하는 게 이항입니다. 이사하면 OX는 부동호방이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부호가 바뀌니까 다시 할게요.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25,000원은 25,000은 마이너스 25,000이 되겠죠. 마이너스 25,000이 되고요. 양변을 5로 나눠지니까 x는 마이너스 5,000과 같이 x의 값, 즉 해를 얻게 됩니다.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죠. 그런데 부등식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등식에서 똑같은 이항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선생님이 이제 등호가 아니고 OX 플러스 25,000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 때도 어떻게 하느냐? 상수인 숫자인 25,000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자, 이항하면 좌변은 OX만 남고요.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죠? 부동호 방향은 다시 말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항이 이사 갈 때는 부호가 바뀌는 거죠. 부호. 자, 항이 이사 가니까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25,000원이 되고요. 25,000원이 되고요. 25,000이 되고요. 양변을 5로 나누면 부동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x는 작다. 마이너스 5,000.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에서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해서 우변이 0이 돼야 되니까 우변의 0을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우변은 0이 되고, 자, 5가 이항했으니까 x 플러스 2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좌변이 1차식이니까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우변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을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x 제곱은 작거나 같다 0. 자, 항이 3개 있죠.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제곱. 자, 차수가 4x는 1차 곱해진 x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3은 0차 마이너스 x제곱은 2차죠. 그럼 이 식은 2차식이 되고 따라서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사실 벌써 눈치챈 사람들이 있겠지만 2x, 2x가 있죠. 양변에 똑같이 2x를 뺄 수 있죠. 뺄 때는 부동호만 안 바뀌니까요. 빼면은 2x, 2x 없어지고 3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이거는 x가 들어있지 않죠.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x 플러스 2는 5라는 이렇게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은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등식 중에서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면 참 거짓이 달라지는 방정을 떠는 등식, 즉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라고 하고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하죠. 방정식을 풀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좌변에 지금 x 플러스 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x가 들어있는 항은 좌변에 놔두고 플러스 2처럼 우리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 죄송합니다.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이렇게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우변으로 이사를 보냈죠. 2항이라고 했고요. 좌변에 x는 남고 5. 우변에는 좌변에 있던 플러스 2가 이사를 오니까 부호가 바뀌죠. 이사 오면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죠. 주소 보는 것처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그럼 x는 우변을 계산해 주면 3이 됩니다. 이렇게 x는 3,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x는 3을 이 방정식이 해라는 건데 이 해라는 말은 한자로 풀해자입니다. 풀이란 뜻이죠. 풀이.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2는 5를 만족하는 x의 값을 몰랐는데 풀어보니까 3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사실은 이거는 방정식이 워낙 쉽기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2는 5를 풀지 않아도 미지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라는 말은 한자로 풀해자, 풀이란 뜻입니다. 풀이. 자, 그러면 x-2는 3보다 작다. 여기가 x-2는 3하고 같다. 이렇게 등호로 되어 있으면 방정식이고요. 이거는 지금 무슨 식이죠? 부등식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x를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이렇게 항이 이사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주소 바뀌듯이 이사했으니까 주소 바뀌듯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는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x의 값의 범위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수 전체로 생각하고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x도 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물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이 수는 바로 우리가 유리수가 되겠죠. 유리수. 선생님은 유리수를 외우기 쉽도록 유비수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x는 5보다 작다는 거는 x는 5보다 작은 모든 수는 즉 5보다 작은 모든 수는 무수히 많거든요. 부등식은 부등식 x-2는 3보다 작다를 참이 되게 하므로 부등식의 해는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가 하고 부등식의 해가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는 x는 5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보통 어떤 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부등식에는 x는 5보다 작다처럼 어떤 수의 범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5보다 작은 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부등식을 풀 때는 이항을 이용해서 좌변에 x만 오도록 하고 우변에는 수만 오도록 우리가 꼴 고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해가 방정식하고 다르게 부등식은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보통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방법은 자, 맨 처음에 이제 x가 5보다 작다. 그럼 이건 5보다 작은 모든 수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보다 작을 때는 5는 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5가 해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수직선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안에를 까맣게 채우지 않고 하얗게 놔둡니다. 그럼 이거는 5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5보다 작은 쪽에 화살표를 하고 그 밑에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빗금을 쳐도 됩니다. 빗금을 치거나 색칠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색칠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가 바로 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x가 5보다 크다는 해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5를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안에는 하얗게 비워놓은 다음에 올라가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다가 빗금을 치워주면 되겠죠. 색칠을 해도 되고요. x는 5보다 작을 때는 똑같은 x는 5보다 작다와 다른 점이 5도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 포함될 때는 5에 이렇게 구멍을 까맣게 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도 x가 5보다 크다와 5가 포함되는 게 다르거든요. 5가 포함될 때는 이렇게 까맣게 구멍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고 그 애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3은 1이다. 미지수, 즉 x죠.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거든요. x가 좌변에 있죠. 플러스 3은 선생님이 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풀마로 연결되면 새로운 항이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3처럼 이 상수항을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x는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1. 그 다음에 이항할 땐 부호가 바뀌죠. 자, 이항은 항이 이사가는 겁니다. 좌변에 있는 항이 우변으로 이사가네요. 이사했으니까 주소 바뀌어야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x는 1-3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를 식으로 나타낸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모든 수, 무수히 많겠죠. 그게 다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직선상에 나타낼 때는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0이 있겠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꼭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가운데를 메꾸면 안 됩니다. 까맣게 칠하지 말고 그냥 하얗게 비워두고 올라가서 작으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한 다음에 그 밑에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색칠하는 대신에 이렇게 빗금을 쳐주면 됩니다. 자, 2x-6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x형이 이미 좌변에 있죠. 그러니까 이항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x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2로 나눠주면 x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하에 이렇게 구멍을 까맣게 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화살표 방향을 왼쪽 방향으로 하게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빗금을 칠해줍니다. 자,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풀라는 얘기는 해를 모두 구하는 거를 푼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라는 거는 이 1차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말하고요. 자, 지금 뭐 좌변을 볼게요. 좌변은 부등호의 왼쪽이란 뜻입니다. 5x란 항이 있고 플러스 7이란 항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 모두 항을 구별할 수 있겠죠? 예. 5x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새로운 항인 겁니다. 우변에는 2x 마이너스 2라는 항이 있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들어있는, 즉 x가 들어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라고 그랬죠. 그럼 5x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라고 그랬죠. 플러스 7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예. 미지수가 들어있는 2x는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좌변은 어떻게 바뀔까요? 5x가 있었는데 2x가 이사를 왔으니까 이사 올 때는 부호 바뀐다고 그랬죠. 앞에 2x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였다는 얘기니까 바뀌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우변으로 이사 가서 마이너스 2 뒤에 마이너스 7로 바뀌게 됐죠.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양변을 계산해 주면 되죠. 5x 마이너스 2x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예, 부동방이 안 바뀌죠. 3x를 3으로 나누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이게 바로 해를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으로 나타낼 때는 3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까맣게 마이너스 3도 포함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까맣게 칠하고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화살표를 작으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한 다음에 그 사이를 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풀어볼까요? x하고 플러스 4 항이 두 개 있네요. 플러스 4 우변으로 이사 보냅니다. 우변에는 플러스 3x가 있네요. 좌변으로 이사 보냅니다. 그럼 x가 있었고요. 플러스 3x가 이사 오면 이항하면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3x는 그거나 같다. 자, 플러스 2였는데 맨 앞에 오는 2는 플러스는 안 써도 되죠. 2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거 x 마이너스 3x처럼 문자가 x로 갔죠.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인데 이렇게 문자가 x로 갔고 곱해진 x의 개수가 한 개로 같으면 이걸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데 x 앞에 1 곱하기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1 마이너스 3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 마이너스 4는 앞에 플러스이니까 이건 2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플러스는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이에 무조건 덧셈이라는 계산이 생략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2도 부호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고 마이너스 4도 부호인데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처럼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라는 것은 부호를 뗀 값이거든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하고 4가 크죠. 부호를 떼버리고 보면은 숫자만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하고 4 절대값의 차를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는 거는 우리가 빼기하고 다르거든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깨는 겁니다. 4에서 2를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혹시 지금 이렇게 동류항의 계산이나 덧셈 뺄셈이나
아니면 정수의 덧셈 뺄셈을 사실 여러분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교무실에 영필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무실에 영필쌤을 찾아오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거 무엇이든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수학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교무실에 영필쌤을 찾아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창피하지도 말고 혹시 수학 모르는 게 있으면 교무실에 영필쌤을 찾아오기 바랍니다. 자, 그럼 2-4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1-3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거든요. 마이너스 2x에서 x가 나오려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는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1 이렇게 되고요.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고요. 0, 1, 2가 이렇게 있을 때 1이 포함되니까 1을 동그랗게 칠하고 까맣게 메꿔줍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빗금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